부부 관계에서 신뢰가 무너지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외도입니다. 그런데 의처증, 의부증으로 인한 피해 사례들 역시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외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의심을 받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과 같은 계획된 의도적 행동들을 조금씩 확대해 나가면서 상대 배우자로 하여금 의심이 사라지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평소 불필요한 사소한 거짓말로 인해 신뢰를 상실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자신의 사회생활 과정에서 발생하는 약속, 모임 등과 같은 각종 행사의 일정을 상대 배우자에게 미리 알려줘야 합니다. 세 번째, 휴대폰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네 번째, 오해를 불러 일으킬 만한 업소에서 카드 결제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취미 생활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상대 배우자를 사랑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시댁이나 처가, 식구들을 꼼꼼하게 살피며 챙기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일곱 번째, 주말에 자녀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 부부 성관계의 빈도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홉 번째, 상대 배우자가 불시에 카톡, 문자 메시지, 사진 갤러리를 살펴볼 수 있기에 항상 깔끔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열 번째, 쓸데없이 평소 있던 것과 다른 스타일의 속옷을 구입하는 바보짓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11번째, 부부 대화 중에 절대 다른 가정의 외도, 불륜 사건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12번째, 출근하기 전에 반드시 상대 배우자와 가벼운 스킨십을 습관적으로 해야 합니다. 13번째, 만약 비상금 또는 비밀 통장이 발각되면 주저없이 상대 배우자의 생일 선물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해야만 합니다. 14번째, 출근할 때든 퇴근할 때든 본인의 향수 냄새뿐만 아니라 타인의 향수 냄새까지 절대 본인의 몸에서 그 어떤 야릇한 냄새라도 풍겨서는 안 됩니다. 15번째, 방문을 닫은 상태 또는 화장실 안에서 속삭이며 대화하는 바보짓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16번째, 아내가 구입하거나 또는 함께 구입한 넥타이가 아닌 출처불명의 넥타이를 집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여자가 둘이라는 것을 자백하는 자살 행위와 다름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17번째, 미묘한 상황에서 절대 상대 배우자의 외모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18번째, 대화 중에 직장 동료 선후배들 중 특정인에 대한 언급을 반복하는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19번째, 배우자와 대화 중에 과거 인연이 닿았던 그 어떤 이성 친구에 대한 언급을 해서도 안 됩니다. 20번째, 상대 배우자가 왜 나를 살피는지 그 이유를 역으로 관심을 가지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언급한 20가지 말고도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도록 해주는 수십 가지의 방법들이 더 있습니다. 비록 젊은 시절 처음 봤을 때만큼의 불타는 열정은 아니더라도 항상 자신만을 믿고 의지하는 상대 배우자를 실망시켜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미 때가 늦어 그런 외도 사건이 발생했다면, 그리고 어떻게 수습을 해야 할지를 잘 모르시겠다면 수없이 많은 사례 분석과 해결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시급히 받으시길 권합니다. 가정의 위기를 수습하고 또다시 예전의 행복한 가정으로 회귀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함께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서 부부개혁이라는 정화 및 재탄생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저희 미래희망심리상담센터는 정서치료, 행동치료, 인지치료, 의미치료, 현실치료 등을 통해 가정의 행복을 되찾아드립니다. 네이버에서 미래희망심리상담센터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를 한번 방문해보세요. 대구 미래희망심리상담센터 010-8182-2588